우리가 회화라고 한다면은 정해진 평면 틀 속에 어떤 풍경이라든지 정물이라든지 인물을 그려서 집어넣는 거죠. 오늘 만나볼 김영구 작가는 그런 그 틀, 프레임을 통해서 회화가 과연 뭘까?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액자같이 보이는데 액자가 아니고 글이었죠. 항상 이런 게 들어가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구성을 하시게 됐나요? 어떤 프레임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보고 있는 그 하나의 이제 형상이랄까 또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의 통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우리가 열고 여닫는 문도 하나의 프레임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창문도 자체도 프레임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대상과 대상을 하나의 분리하는 수단으로서의 프레임일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떤 도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분에 어떤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그 자체의 도시가 차단이 돼서 그 이상 이어지는 단계까지를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게끔 하는 네. 그런 차단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. 네. 뒤에 있는 배경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보는 풍경이고 앞에 있는 정물도 일상적으로 보는 풍경인데 두 개가 그렇게 연관성이 없이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오는 효과가 약간 그 비현실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거든요. 그런 걸 일부러 노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어떤 여행을 다니면서 아니면 이미지 자체를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서 채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어떤 화면 구성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생경하고 낯선 네. 어떤 그런 물체들이 만나서 오히려 약간 언밸런스적인 느낌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도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로서 서로 맥락을 가지면서 이어져서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구나라는, 제가 느꼈던 게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난다는 것이 보면 이제 그 착시 효과도 많이 오거든요. 이를테면 이것도 이제 프레임을 생각해서 이렇게 캔버스를 일부러 이거랑 맞춰서 이렇게 한 거죠. 네. 지지대로 놓여서 어떤 하나 사물과 사물과의 적절한 거리를 이어서 만들어주는 것의 관계를 위해서 제가 이 지지대로서 일루전을 훨씬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. 근데 이 도시 풍경은 이 앞에 이건 글이신 거죠? 이건 글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효과로 이렇게 만든 건가요? 네, 그럼 판화 기법 중에 네.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이 있습니다. 캔버스 자체 실크 스크린을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. 직접 촬영한 그 사진들을 필름을 만들고 그 필름을 그다음에 실크라는 곳에 감광액과 그걸 더불어서 필름과 더불어서 노출을 시킴으로써 노광이 되어서 실크 스크린 그 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네. 거기에다가 물감을 넣고 이제 밀어내는 거죠. 네. 장소성은 서울이지만 사실은 서울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. 도시. 여기저기 약간의 어떤 그 조합된 부분들이 네. 조금씩 있습니다. 실크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촬영한 어떤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필름 자체로서 출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필름과 더불어서 이 강한 빛을 쐬어주는 어떤 뭐 형광 램프나 그런 LED 램프 자체의 그 어떤 필름 관광기 위에다가 이렇게 필름과 판을 동시에 이렇게 놓고 빛을 계속 투사를 해주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빛에 노출된 곳은 딱딱하게 굳게 되고 그 노출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물로 세척을 하면 다 빠지게 됩니다. 그 빠지게 되는 부분으로 바로 그 물감이 통과가 되면서 나중에 이런 어떤 디테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. 지금 밝게 보이는 곳이 물감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.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곳이 투막이 되지 않고 그 차단되는 곳입니다. 이거는 유화 물감입니까 지금? 지금 아크릴 물감입니다. 아크릴 물감이 굉장히 빨리 굳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. 자체에서 털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만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번만에
이렇게 인쇄가 됩니다. 아주 잘 나왔네요.